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1월생의 2020년 운세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사주적인 의미랑 그리고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1년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 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봅시다. 일단 1월 그러면 축월생인데요. 축월은 대체적으로 1월 5일이나 6일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월 5일이나 6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타로 카드로 보는 것은 그냥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일단 축월 그러면 축월생이 자년을 만났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축월생이 자년을 만났다라는 것은 일단 그 축이나 자 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정신적인 분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자축이 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자축합, 그래서 합은 묶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합과 자축이라는 육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방합 그러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환경을 활용해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정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랑, 애정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축은 자도 음적인 성향이고 축도 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애정적인 것보다는 정, 의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축 합해서 축이라고 하는 원령이 묶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는 일, 그러면 이사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묶임, 축토라고 하는 육친의 묶임, 또는 자수라고 하는 육친의 묶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동업 형태라든지 아니면 계약 형태로 묶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월생, 즉 1월생들은 2020년에 이사나 동업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환경 이런 것을 활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사를 가거나 장소를 옮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혈연이나 지연, 학연, 환경 등을 활용하면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하십시오 하는 의미이고요. 육합으로 묶였다라는 것은 일을 할 때 육합으로 묶였으니까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일의 진행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수가 어떤 육친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축토가 어떤 육친이냐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월생 그랬기 때문에 원령은 직장이라든지 자신의 활동 공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이나 자신의 활동 공간에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축합은 정신적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으로 묶이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러면 사리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할 때 계약을 좀 신중해야 됩니다, 또는 철저히 계약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만약에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계약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에 묶여서 일을 이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니 계약서대로 잘 활용을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천간의 경금은 축토의 묘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축토가 경금의 묘고거든요. 그러면 경금이 묘고에 입고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금의 육친이 뭐냐에 따라서 하는 일에 있어서 묘고는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 2%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육친 성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항상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자축 합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이게 더더욱 묶여서 들어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 관이면 명예가 뭔가 될 듯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승진을 할 듯하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이면 문서가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기도 하는데 부모님 건강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문서가 묘고에 들어갔으니 문서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쉽게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귀신이라거나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재성이라고 한다면 돈을 모으는 것은 재성이면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버는 것은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묘고는 창고라는 의미잖아요. 재성이 창고에 들어갔으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귀신일 경우에는 재성이 귀신인데 묘고에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 나쁘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길신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금이 약한 상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금생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들어오는 만큼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비경겁제라고 한다면 형제의 이 형제가 묘구에 들어갔으니 형제의 건강, 체력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일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업자가 일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업자, 거래처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식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식상이 묘구에 들어갔으니 활동력이 좀 이축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생에게 경자년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찬 뭐 그런 것들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계약서대로 잘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회련, 지연, 학연 등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생의 경자년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주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축월이라고 해서 꼭 다 이런 것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 뭐 지지에 근이 하나 더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이 묘고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활용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수가 와가지고 뭐 신금이 있는데 뭐 신자진에서 진토가 축토를 묘고를 계고해주면 축중의 신금이 경금으로 드러나서 현실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것 또는 오래전에 그 창구에 집어넣어놨던 것을 새롭게 꺼내서 쓴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축월생도 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경금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사주에서 좀 이것저것 있다면 예전에 묵혀뒀던 것들 또는 하려다가 중단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시작하기에는 좋은 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로 이제 축월생의 경자년 뭐 이제 사주적인 풀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타로 카드인데요. 타로 카드에서 이제 1하우스는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치에는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펜타클 3번은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숙련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오랫동안 고생해 왔던 것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축월생 1월생들에게는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소드 6번 같은 경우는 이동, 이직, 뭐 또는 이사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면 돈을 벌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이 위치에서는 돈이 벌린다라기보다는
좀 쓸 일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십 또는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가 크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축월생이 자수를 만난 거라서 합으로 묶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집안의 상황,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팡이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는 신경 쓸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애정적인 상황에서 매달린 남자 12번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애인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애인이 없을 수가 있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애인을 갖고 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관계? 이것을 얘기를 좀 변함없는 지루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병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팡이 5번 카드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성 질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7번은 거래처를 뜻하기도 하고 나와 만나고 있는 상대 또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팡이 10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팡이 10번 카드는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와 만나는 사람, 배우자 이런 또는 거래처 이런 사람들은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나가고 상대방은 못 나가고 이럴 확률이 조금 높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금전적인 상황, 이 사람의 금전적인 상황 또는 죽음에 관련되는 그랬는데요. 죽음에 관련되는 것은 내가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컵 1번 카드는 교류, 정보의 교류, 감정이 흘러 넘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게 주변에 친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이 펜타클 에이스, 컵 에이스가 정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흉하게 죽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뭐 나쁘게 작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죽음, 건강 이런 것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배우자나 거래처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재산 상황에 있어서는 돈을 모으기보다는 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적인 또는 사랑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많이 쓸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돈을 많이 쓰지만 상대방도 돈을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공부나 외국과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외국에 거래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거래가 원만하게 잘 성사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식을 교류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리는 사회성 또는 직장, 명예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여기에 4번 카드 나왔어요. 이렇게 지팡이 4번 카드는 외부와 협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능하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교우 관계에 있어서 달 카드는 의심스러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막연한 두려움, 의심스러움 또는 소문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20년의 교우 관계는 소문이 무성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썩 좋은 것은 아니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숨겨진 적에 있어서 허세 가득한 사람이 나왔거든요. 지팡이 킹은 허세를 뜻하기도 하고요.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나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 교우 관계에 있어서의 이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또는 이 헛소문 이런 것들이 숨겨진 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 주변에서 투자하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내 금전 상황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투자를 하라고 또는 좋은 정보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를 하게 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이 도망가고 말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누군가 혹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평에 있어서 적당히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조율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무리하지 않게끔 적당히 상대방이 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일단 타로 카드로 봤을 때 1월생들한테 아주 나쁜 그런 점괘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좀 주변 사람들 말 너무 혹하게 듣지 마시고 무리해서 일 벌리지만 않는다면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솔로에게는 조금 미안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애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묶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좋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묶였다는 얘기는 결혼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묶이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연인에게는 묶였으니 결혼으로 가겠구나, 헤어지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인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과거에 묶여 있으니, 즉 헤어진 사람을 내가 정리를 못했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정적으로는 조금 좋지가 않은데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가 숙련된 내가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1월생의 2020년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